네, 안녕하세요. 종목 분석 TV입니다. 오늘은 주린이용 컨텐츠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, 네, 이름하여 주식하는 부캐 만들기. 네, 보통 요새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주식을 하는 부캐를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될 정보들도 많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번씩 좀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뭐 어떤 종목을 고르고 뭐 그 종목이 갈지 말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본인의 처지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게 아닌가.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한 14년 정도 매매를 해오고 있는데 뭐 전업은 아닙니다.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저도 역시 어찌 보면 주식하는 부캐죠. 예.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어, 뭐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자신이 누군지,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장중 풀타임.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데 뭐 선물은 3시 45분까지죠. 시간외까지 치면 뭐 6시까지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장중에 내가 시장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뭐 일을 좀 풀로 하는 직장인들 일반적이죠.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주린이가 있고 요새 이제 주식 어른 그래서 주른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. 그래서 장중 풀타임 직장인이면서 주린이냐 주른이냐 이것에 따라 좀 구분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장 참여가 좀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. 직장인 분들 중에 좀 뭐 어떤 직장인에 따라 다르고 그 근무 시간이나 형태에 따라서 약간 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디 딱히 속해 있진 않지만은 또 일도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일을 하는 이런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라고 돼 있네요. 원래 제가 D에 학생을 써놨었는데 제가 학생들의 이 사이클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. 제가 학생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라 제가 학생 때는 그래서 일단 이거 빼고 알파벳을 고치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제가 나름 구분을 해놓은 건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. 학생도 경험을 해봤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요새는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뺐습니다. 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. 일단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뭐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는 투자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먼저 투자 기간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면요. 이거 제가 장난삼아 써놓은 겁니다. 삼성전자 주식을 가보로 물려주겠다. 이건 뭐 장기 투자를 넘어서서 그냥 묻어놓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냥 장난식으로 한번 써봤고요. 보통 이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. 장기는 보통 연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단기는 이게 좀 구분이 애매한데 뭐 한두 달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1, 2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장기에 비해서는 좀 짧은 기간을 얘기하고요. 스윙이라는 거는 뭐 짧게는 2, 3일, 뭐 길게는 1, 2주. 이게 좀 단기 중에서도 좀 더 짧은 그런 매매. 요것도 좀 구분이 모호하긴 합니다. 사람마다 정의가 약간 다른 것 같고요. 자, 우리 데이 트레이딩은 구분이 명확하죠. 그날 매수해서 그날 파는 거. 보통 이제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데이 트레이딩. 스캘핑은 이 데이 트레이딩 중에서도 아주 극도로 짧은 매매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뭐 짧게는 뭐 2, 3초, 뭐 10초 안에 사고 팔고 길어봐야 뭐 1, 2분.
채 5분을 넘기지 않는. 그래서 스캘핑은 거의 초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이어서 쉽지 않은 방식이긴 합니다. 그래서 투자 기간 이쪽은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여기는 좀 투기에 가까운데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보통 분류를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투자 근거,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분류했을 때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경우, 그다음에 업황,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업황, 뭐 이런 것들, 철강이다 그러면 철강 업황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, 그다음에 그 회사의 실적, 가치에 약간 포함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, 그다음에 재료, 뭐 그 기업이 수주를 뭐 1조짜리 수주를 했다 뭐 이런 재료들, 뭐 어떤 연구 실적을 냈다 이런 재료들, 기업 고유의 그런 재료들, 간접적인 재료들, 그다음에 테마. 이 테마는 뭐 2차 전지 테마 같은 실체가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인 테마들도 요새 많죠. 뭐 그런 테마들. 그다음에 차트만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. 차트. 수급은 뭐 수요와 공급이라 그래서 매매 동향인 거죠. 뭐 외국인이 많이 사는지. 그래서 이러한 투자의 근거, 이런 투자의 변수들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장기로 투자한다. 이렇게 이제 짝을 지을 수 있겠죠. 나는 차트가 좋은 종목을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. 이렇게 이제 짝을 지을 수 있겠죠. 수급이 좋은 종목을 스캐핑을 한다. 이렇게 짝을 지을 수도 있고. 근데 나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 미래 가치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스캘핑한다. 이런 거는 매칭이 잘 안 되죠. 그죠? 그래서 보통 이 투자 근거나 이 투자 변수에 따라 이 투자 기간도 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, 이걸 뭐 한 가지만 정하진 않죠. 이 기업의 이 기업과 관련된 업종의 업황도 보고 실적, 차트도 보면서 수급까지 곁들여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 이상은 근거에서 보통 투자를 하는데,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둘 거냐, 오로지 차트만 볼 거냐, 아니면 실적 이것만 볼 거냐, 배당 많이 주는 것만 볼 거냐,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, 좀 메인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투자 기간도 이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파생 상품, 요거는 뭐 주린이 여러분들이 에, 공부를 지금 단위에서 할 건 아니지만 지수 선물이나 옵션이나 선물, ELW, 해외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요것도 사실은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. 주식 가격과 직접적인 연동이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, 또 여러 가지 금융 공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칭도 할 수 있고, 다양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어요. 그 이외에 이제 공매도라든지 뭐 개인이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공매도인 대주, 지금은 이제 금지 기간이라 할 수 없고요. 뭐 FX 마진 거래라고 통화성 거래하는 게 있는데 해외 선물 하시느라고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런 코인 같은 거,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,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과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는데, 뭐 여기 있는 기타는 제외하더라도 요 ABC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나한테 어떤 것들이 맞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. 그래서 한번 매칭을 시켜봤습니다. 장중 풀타임 직장인들,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가 두는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어서 HTS는 볼 꿈도 못 꾸고 가끔 MTS 정도, 스마트폰으로 시세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장중에는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, 이런 분들은 사실 단기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. 대응도 쉽지 않으니까.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보는 투자가 적합하고, 근거가 되는 것, 보통 장기 투자의 근거는 차트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배당이나 가치나 뭐 실적이나.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고 실적 높은 거는 이 어떤 그 산술적으로 텍스트로 나오잖아요. 수치로 나오는데 가치는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. 어쨌든 그렇다고 실적이 당장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,
뭐 미래 실적도 봐야 되고 뭐 다양하게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학습적인 부분 배제하고 그냥 어떤 방식적인 부분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장중 풀타임 직장인 시절에 단기로 하다가 깨먹은 경험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, 근데 장기로 했을 때 특별히 뭐 시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기업의 근거가 배당이나 가치나 실적이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내가 장 참여가 좀 가능하다, 중간에 HTS도 좀 볼 수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물론 뭐 장기 투자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씩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한 그런 연습도 좀 할 필요가 있죠. 장기 투자가 무조건 최고다라고 한다면 다 이걸 하면 되고 이런 걸 신경 안 쓰면 되겠지만, 이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시장의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만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. 10년 전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던 종목들이 다 지금 삼성전자처럼 됐느냐? 그게 아니거든요. 10년 동안 거의 횡보한 종목도 있고 오히려 내려간 종목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려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지만 긴 호흡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 매매하는 것들도 옵션 중에 하나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장 참여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직장인이라면 뭐 장기로는 배당이나 가치 뭐 이런 걸 보겠지만 단기로는 그 기업의 재료, 그다음에 업황 뭐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뭐 최근에 LG 마그나 뭐 이런 이슈, 내일 장이 열려봐야겠지만 뭐 현대차나, 그렇죠?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, 갑자기 급증했던 종목들, 뭐 2차 전지 테마들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 물론 풀타임 직장인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어,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장중에 좀 털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, 장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인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뭐 덜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런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내가 프리랜서다 뭐 이러면 저는 이 기간에 제가 프리랜서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약간 자유로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이 스윙이나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물론 뭐 성과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프리랜서가 처음부터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장기적으로 배당 가치 실적에 걸맞는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계좌를 잘 만들고 또 이런 단기로 이 업황이나 재료를 가지고 어, 매매하는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이 됐다면, 이 별도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좀 짧은 스윙 매매 같은 거, 재료, 아까 얘기했던 뭐 실적도 재료가 될 수 있죠. 아니면 그 회사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뭐 이런 것들, 임상 3상이 끝났는데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라든지, 테마는 실제로 그 기업이 그 해당 테마와 관련 있는 것들, 그러니까 그 기업이 납품하는 회사가 뭐 테마와 관련이 이렇게 2차적인 거 말고 실제로 그 회사 자체가 테마에 엮여 있는 좀 정치 테마 이런 거는 사실 뭐 주린이들 분들한테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. 최근에 음, 가덕도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. 가덕도 신공항. 근데 좀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. 그 회사들이 가덕도 근처에 땅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회사의 본연의 가치와는 조금 벗어나 있고 뭐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조금 모호한데 저는 사실 처음에 테마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류는 약간 배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자율차, 자율주행, 뭐 2차 전지 이런 거 실체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. 그런 쪽으로만 처음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여하간 그래서 좀 짧은 뭐 2, 3일 또는 일주일씩 가는 이런 부분들은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, 어, 차트나 수급 이거는 이제 이 어떤 메인 근거라기보다 보조적인 근거일 수 있는데 또 이것을 많이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사실 이걸 메인 근거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.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것들을
보조 근거로 보시기도 하고. 그래서 자기가 프리랜서라면 뭐 이런 계좌, 장기와 단기 계좌를 하나 두고 그다음에 아주 짧은 스윙 계좌, 뭐 종가 베팅을 해서 그 다음날 시가에 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자꾸 이런 가치 투자만 하면 되지 복잡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면,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장에 한 14년 15년 참여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답이 뭐 안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경제적 자유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이야 장이 좋으니까 그렇지만, 그래서 뭐 안 되더라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공부는 해볼 필요는 있다. 장기 투자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, 이런 것들이. 무직일 경우 그러니까 뭐 무직도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. 잠깐 동안 무직일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무직일 수 있고.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? 약간 이 저는 이제 HTS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, 저라면 단기나 스윙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, 만약에 전업 투자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. 이게 진짜 어, 기질적으로 잘 맞아야 되겠지만, 이게 연습만 충분히 된다면 이게 그냥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어쨌든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뭐 손실을 볼 수 있지만. 근데 제가 여기 오전장 데이라고 했죠. 그래서 뭐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냐, 이건 아닙니다만,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는 오전장 데이를 연습을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돈 들이지 말고 모의 투자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면 무조건 깨져요. 운이 좋아서 뭐 이익을 볼 수 있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연습이 필요하고, 내가 직장 없이 오랫동안 그냥 집에서 HTS 앞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꾸준히 매일매일 오전에 한 2시간씩만. 요새 뭐 유튜브 보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잘하시는 고수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분들, 심지어는 검색식도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, 그런 분들 거 계속 이렇게 영상 시청하면서 한번 트레이더로서 네, 해보시는 건 어떨까,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꼭 있는데요. 이걸 종합해 보면 내가 시장에 몰입 가능한 시간이 얼만가. 풀타임 직장인들이 그 하루 종일 직장에 시달려 가지고 밤에 와 가지고 이것도 공부하고 쉽지 않거든요. 그 시간이 짧다면 사실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게 시간이 많다면 점점점 단기로 와서 뭐 테마나 이런 것도 건드려 볼 수 있는 거고. 그다음에 내 투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, 전세금이냐, 뭐 아니면 여윳돈이냐, 이런 것들 규모,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방식이 결정돼야 될 것 같고,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보는데요. 자신의 성향, 성격, 이 실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나오는 성격과 이 도박할 때 뭐 주식 같은 거 할 때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우유부단한 성격인지 아니면 좀 우직한 성격인지 겁이 많은 성격인지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작정 누가 뭘 잘한대더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, 고려해야 될 변수,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이건 다음에 한번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그 정도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너무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,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양한 매매 방식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라는 거죠. 뭐 다 해보셔도 좋습니다만,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소액이나 모의로 연습하시면서 나랑 잘 맞는 게 뭔지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, 이런 거 하는 게.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 잘 해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